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매각 결정서 같은 경우는 노량진 거를 낙찰 받았는데, 이거는 1억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그 7억 8,600에 낙찰 받아 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은 9억 5천에 팔았죠. 9억 5천에. 한 낙찰 받거나 한 보름이에요. 이게 노량진 재개발 구역 1구역에 있는 거죠. 낙찰 받고 나 가지고 한 보름 만에 9억 5천에 팔았어요. 그래서 잔금을 뭐 2, 3개월 내에 다 잔금 받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 방법, 이렇게 지금처럼 확인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아니고 잘 안 열리는데 이렇게 해서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 개차를 완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점저처럼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요 PDF를 이제 없애고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점점처럼 나이온비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개찰 완료를 찾아가지고, 이게 한 달 거는 바로 떠요. 여기에 한 달 거는 한 달이 지난 거는 점점처럼 찾지만, 한 달 거는 이렇게 찾아 요걸 누르게 되면 선택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낙찰이 나오면 요 낙찰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저기 매각 결정서하고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영수증.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낙찰 받고 나서는 바로 이거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언제 발급받을 수 있느냐? 3일 후 월요일 10시 정각이 돼야만이 매각 결정서가 발급된다 그랬죠? 요때 볼 수 있는 거, 매각 결정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낙찰 받고 나서는 요거로 들어가면 돼. 여기 상세 이동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낙찰자가 항상 몇 명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몇 등을 했는가, 나하고 2등, 1등하고 2등은 얼마 차이 나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서 요걸 상세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낙찰 받고 3일 있다가 요걸 클릭하면 매각 결정 통지서하고 입찰본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점처럼. 요걸 클릭하면은 바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요 화면이 뜨고, 여기서 요 상세 입찰 결과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몇 명이 입찰 들어와 가지고 내가 몇 등 했는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1등이에요. 1등. 이 사람이 2등, 그다음에 3등, 이렇게 4등. 그래서 1등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4명이 입찰 들어왔는데, 입찰이 4명이고 무효가 2명이 있어요. 이 무효라는 거는 요 4명 중에서 입찰서를 2번 제출한 사람도 있고, 4명 이외에 다른 2사람이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요거 해석할 때는 총 6명이 들어와 가지고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4명 중에 2번씩 입찰서를 제출하고 한 번만 입찰 보증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 여기를 보면 이게 여기에는 보면 잔금 납부 기간하고 납부 최고 기간하고 다 뜨죠. 배분기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매각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하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내가 입찰에 관심을 가졌는데 돈이 없어 입찰을 못했어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 못했어.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입찰 결과를, 좀 전과 같은 입찰 결과를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입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좌측 메뉴에 보면 입찰 결과라는 게 나와요. 입찰 결과에서
물건 입찰 결과나 공매 입찰 결과로 확인하는데 요 물건 입찰 결과가 좀 편해요. 여기서 이제 그 관리번호를 알면 관리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돼요. 관리번호를 모른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주소를 놓고 그리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 주소에 해당되는 물건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찾는 거예요. 이 찾았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에 나오죠. 클릭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앞에 거는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나이온비 들어가서 나이온비 들어가서 이렇게 개찰 완료해서 요걸 클릭해서 이 화면이 나오면 내가 낙찰된 결과가 나오고 여기는 상세 이동이 들어가서 이 확인하는데 이 나중에 낙찰 결과를 매각 결정되고 나서는 요걸 누르게 되면 매각 결정 통지서도 복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상세 입찰 결과를 누르게 되면 입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이 좌측 메뉴에서 물건 입찰 결과에서 주소를 치고 관리번호는 관리번호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바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상세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좀 전에 그러한 입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공의자 우선 매수와 차순위 매수인 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공의자 우선 매수하고 차순위 매수. 공매 낙찰자가 되려면 이 낙찰자를 우리가 최고의 입찰자라고 하죠. 입찰자. 이 목요일날 낙찰자 공표하면 지가 최고의 입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3일 후에 매각 결정을 해요. 이게 월요일 10시 정각에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낙찰 받는 날하고 이 매각 결정하기 요 사이에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의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낙찰자가 체납자가 낙찰자 동의 없이 체납액을 상환 후 공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각 결정 이후에는 반드시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매각 결정 이후에는 공의자 우선 매수도 할 수 없고 차순위 매수도 할 수 없고 이제 그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 공매를 취소하려면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 그 체납자의 체납액이 500만 원짜리 있어 공과금 같은 경우 그런 거 있다면 그거를 낙찰 받아야 될까 말해. 낙찰 받아 가지고 동의해 주면서 약간의 우리가 수수료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공의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는 경매처럼 1회, 2회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공의자 우선 매수하고 그 매수 신청 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니까 공의자 우선 매수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결정이 돼야 공의자 우선 매수가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언제까지? 매각 결정이 되기 전까지. 월요일 10시까지. 이 공의자 우선 매수는 이게 상세 입찰 결과에서 공의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이 이게 나와요. 이대로 하면 돼요. 모르면 1588에
5321로 전화해서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잘 모르면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또 해줘요. 뭐 못할 것 없죠. 뭐 차순위 매수 신고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도 이렇게 그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거 모르면 콜센터에 1588-5315 해서 콜센터에 문의해서 이제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온비디에서 매각 결정서와